고요한 섬진강변. 숲풀 사이로 날렵한 모습을 드러낸 무언가가 있었으니 유연한 몸놀림으로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데 숲풀 사이를 헤치고 강가를 누벼도 보이지 않는 먹잇감. 더위와 허기에 지쳐만 가는 이 동물은 바로 뱀장어. 그런 뱀장어 앞에 구원의 손길이 등장했으니 이게 메주 사료를 먹인 튼튼한 뱀장어입니다. 이정 씨와 뱀장어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수한 콩의 고장 순창. 오늘의 주인공이 운영하는 양어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수조를 가득 메운 뱀장어들. 저마다 튼실한 굵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 300개에서 350g. 최상품으로 꼽히는 뱀장어를 자랑해 보려는 이정 씨. 한 10달 정도 된 겁니다. 10달? 네, 지금 이 보는 탱커 같은 것이 지금 17개, 그 다음에 치어 키우는 것이 6개 해서 총 23개가 있고요. 마리수로 15,000마리에서 2만 마리 정도 한 탱크. 어마어마한 숫자의 뱀장어들은 과연 어떻게 자라온 건지 그 과정을 살피기 위해 지난 6월에 들어온 새끼 뱀장어 수조로 향했습니다. 이쑤시개 정도 될 겁니다. 인공 부화가 어려운 어종인 만큼 새끼를 성으로 키워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요거는 앞으로 5달 정도를 더 키워야 필요한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료. 너무 효율이 있잖아요. 효율이라고 그 살찌는 무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60% 살로 가는 것보다는 80% 살로 가는 게 훨씬 장어가 빨리 큰다고 봐야죠. 이정 씨가 뱀장어 양식에서 가장 공을 들인다는 사료 만들기. 여러 재료를 골고루 섞어 쫀득한 떡처럼 반죽을 완성합니다. 한눈에도 몹시 커 보이는 사료 덩어리를 잘게 나누어 주지 않아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순식간에 반죽으로 달려드는 뱀장어들. 채 10분도 되지 않아 모두 먹어치우는 대단한 식성을 보여주는데 대체 뭘로 만들었기에 이렇게 잘 먹는 걸까요? 일반 사료는 고기 말린 그 어분 70%, 전분 25%, 기타 미네랄이나 영양제 5%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인데 거기에다 저희 집은 첨가를 해서 메주 사료를 한 2%에서 2.5%를 섞어가지고 메주 사료를 해갖고 주는데요. 메주 사료가 바로 그의 성공 비법. 창고 가득 들어찬 메주들. 보관이 쉽지 않은 식재료를 잘 보관하기 위한 이정 씨만의 노하우가 있답니다. 바로 겨울에 대량 구매한 메주를 가루로 만들어 놓는 것인데요. 장어가 잔병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급이를 더 많이 먹으면서 출하 시기를 굉장히 메주 사료를 안 먹인 것보다는 한 달 정도 단축시키는 걸로 제가 한 3년 동안 실험한 결과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오랜 시간 연구 끝에 자신만의 특별 사료를 개발해낸 후 그간 흘린 땀만큼 많은 인정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뱀장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 96년도 겁니다.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가 체결돼가지고 앞으로 농어민들은 전체 상당히 힘든 삶을 살 거라고 계속 방송에 보도가 된 걸 제가 봤어요. 치어가 인공부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치어가 인공부화가 안 되면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이렇게 한국이나 경쟁력이 있겠다. 갑자기 분주해진 양어장. 노릇노릇 구워지는 뱀장어 구이가 입맛을 돋웁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이때 양어장을 방문한 차 한 대. 이정 씨가 초대한 손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손님은 다름 아닌 국가대표 패럴림픽 선수들인데요. 손님이 도착하자마자 먹음직스럽게 장어구이를 썰어내고 내가 키운 장어인데 진짜 맛있겠어. 한번 먹어봐요. 고단백 보양식의 대명사 뱀장어 파티. 곧 열릴 런던 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을 위한 격려의 자리입니다. 이번에 틀림없이가 된다. 이거 금메달 따야 돼요. 못 따면 내년에 승창에 데리고 오지 마시오. 사실 이정 씨는 오랜 시간 이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던 듬직한 후원자신데요. 2010년도에 아시안게임 합숙할 때부터 여기 왔거든요. 아무런 뭐 대가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해주시니까 되게 고마웠어요. 대한민국 선수단 파이팅을 기원하는 자리가 무르익어갑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이 지난 오후, 양어장을 둘러보던 이정 씨가 황급히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한 뼘의 햇볕이라도 들어올세라 꼼꼼히 막는 모습.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어가 야행성이다 보니까 밤낮을 자연처럼 뚜렷하게 해놓으면은 불규칙되게 활동을 하니까 항상 인위적으로 이렇게 까만 포장을 쳐가지고 항상 밤을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죠. 24시간 빛을 차단하고 28도를 유지하는 수온, 강물과 흡사한 유수시설까지 이 모두가 뱀장어의 습성을 고려한 완벽한 환경 조성입니다. 그리고 예민한 뱀장어를 위해 하루 3번씩 거르지 않는다는 작업은 바로 수질 환경 검사인데요. 디지털 기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작업을 동원해 재차 확인하는 꼼꼼함은 그의 소신이자 숨은 성공 비결입니다. 그 온도가 급격하게 변한다거나 아질산이 상승을 한다거나 pH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은 고기 정상적으로 노는 것이 상당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걸 체크해갖고 거의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머지않아 이러한 자산을 이어받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래가면 이렇게 먼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앳된 모습의 청년들. 이정 씨와는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요? 한국농산대학교 학생인데요. 여기 현장 교수님을 통해서 저의 미래 직업인 양식업을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곳에서 현장 강의를 받는 학생들에겐 양어장 전체가 산교육장이 되는 셈이죠. pH가 떨어졌는데 아질산이 올라가면 고기 밥을 주면 안 돼. 이게 6.6도인데 방학 동안에도 현장 실습을 나온 신세대 수산인들. 작은 것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이 기특한지 가르치는 선생님도 정성을 다합니다. 작은 노하우 하나까지 전하고 그대로 흡수하는 스승과 제자인데요. 이런 기술 습득을 통해서 자기가 창업을 해서 미래의 어떤 이 농수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CEO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날은 저물었지만 양어장의 바쁜 하루는 끝나지 않은 모양인데요. 늦은 시간에도 수조에서 무언가에 열중해 있는 이정 씨가 보이고 정신없던 하루 일과 때문에 피곤할 법도 한데 내색도 하지 않고 야간 작업을 하는 이유는 내일 아주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장어를 양식하면서 지금부터 해갖고 내일 출하할 때까지가 최고 재밌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10달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드디어 모든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아유 오늘 수고 많았네. 근데 웬 이게 야식이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출하. 10달 동안의 노고를 자축하기 위해 모인 양어장 가족들인데요. 뭐 이제 형처럼 아버지처럼 따라가지고 많이 배워갖고 학교에 가서 잘 활용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이것을 좋은 양식장 가지기를 바랄게. 오늘 전부 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박수 치고 화이팅. 네.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가 아니고 현장에서 배우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꿈이 뭐예요? 저만의 양식장을 갖는 게 새내기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날 아침 목적지까지의 빠른 이송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작업. 오늘 하루 출하량만 해도 무려 5톤에 달하는 많은 양인데요. 하지만 어제 많은 준비를 해둔 덕분에 시간에 지체 없이 모든 작업자의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공기주머니로 안전하게 보호된 뱀장어는 전국 각지로 떠나갑니다. 어느새 한 트럭 가득 실린 뱀장어들. 일타 산업이 사람들의 모든 걸 기피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억대 이상의 연봉자는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흐뭇합니다. 출하를 무사히 마친 오후. 오늘처럼 의미 있는 날마다 꼭 찾아뵙는 분들이 있다는데요. 다름 아닌 매주의 주재료인 콩을 공급해 주시는 마을 어르신입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재배갖고 좀 콩으로 그 매주 만들어서 매긴 장어로 지금 준비해갖고 온 거 맛 한번 보시고 맛있으면 이거 하나 좀 드시라고 내놓고 이거 여기도 같이 먹으려고 먹어보자. 언제나 주위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는 이정 씨인데요. 이놈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어르신들. 장어즙이 마음에 드실까요? 아이 겁나게 맛있네. 한이는 못해도 또 요만큼은 또 내가 더 갖다 드릴게요. 아버지 그러면 또 갖고 또 들어올라가니? 아 그래야죠. 뭐 어떡합니까? 얻은 면이 다 자르고 다 좋아요. 살아있어 여기까지. 사장님 우리 불악도 많이 도와주고요. 적성면에 이장회의 때 장어구이, 노인회 회의 때 장어구이 얼마나 봉사를 하고 있어요. 주변의 칭찬이 못내 부끄럽다는 이정 씨. 그가 꿈꾸는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장구는 없고 홀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친구가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이웃이 있어야지 서로 같이 일어나서 함께 어깨동무를 나가는 것이 가장 강성동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마을. 멀리서부터 설레임을 안고 걸어왔는데요. 오! 슬슬 풍악이 울리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를 기다리시는 거 아닐까요? 진짜 너무 어깨가 벌써부터 너무 빨리 가겠는데? 예! 아이고, 어머니! 잠깐만! 이게 뭐예요? 이거 맛있어야 우리 동네 사람 만나지. 이게 있어야 만난다고요? 이게요? 여튼 가시죠! 이 마을에서는 이 장구가 있어야 일촌을 만날 수 있다는데요. 자, 우리 식구들이 맞는지 암호를 대세요. 우리끼리만 통하는 신명나는 암호. 오늘 일사와 일촌은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을 기념하는 사물놀이 한마당. 일사도 흥이 난 듯 어깨춤이 절로 나고 일촌도 더욱 신명나게 풍악을 울렸습니다. 오늘의 일사는 금융투자협회 춘천 복사꽃 수레마을과 소중한 인연을 맺어갈 계획이라는데요. 와, 여기 들어오자마자 복숭아 향이 막 가득합니다. 봄에는 복숭아 꽃내음으로, 여름에는 열매 향으로 가득하다는 복사꽃 수레마을인데요. 와, 지금 저희가 이제 복숭아 향 가득한 밭인데 밑에 아깝게요 과실들이 복숭아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저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 밭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혼자서 일을 다 하니까 미처 따내지 못해서 막 쏟아진 데가 있어요. 한 개도 못 건지고 막 떨어지는 경우.
요런 거는 쫙 보면은 우리 집부터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들이 부족한 일손 탓에 그냥 떨어져 버린다는 게 무척 안타까웠는데요. 요때 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사에게 내려진 특명은 바로 복숭아 구출하기 대작전. 이상 있어도 안 망가진다고. 소중하게 갖고 오신 그 농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많이 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과일을 정성스럽게 따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철저한 계획으로 수확 작업에 나섰는데 어째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서툰 손놀림. 나 아무래도 맞아 죽을 것 같아. 일이 서툰 일사도 있지만 척척 호흡을 맞추는 환상의 짝꿍도 있었는데요. 먹어만 봤지 따진 않아서 반성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먹어보니까 어때요,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보이시죠? 자, 올리시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던 순간 새참 잡수세요. 새참이요. 예, 새참 잡수세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오늘의 새참은 수레마을의 1등 자랑거리 복숭아 화채. 시원하고 달콤한 여름철 최고의 별미랍니다. 피로회복에 좋은 복숭아인 만큼 이분들 흘린 땀 제대로 식히겠는데요. 아우 시원한데요? 땀이 쏙 들어가는데요? 달콤한 휴식과 함께 오전 일과는 모두 끝이 나고 짧은 시간인데 열심히 도운다고 했는데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도움 많이 됐어요. 정말에. 예, 바쁜데 옆에만 계셔도 좋은데 와서 바쁘신데 저거 다 날라주시고 따주시고 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러와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훈훈한 정이 오고 간 후에 더해지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자리. 일사와 일촌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소프리 톡톡톡. 20여 년 동안을 밤잠을 못 잤어요. 우리 친구들끼리 잘못한 게 있는데 잘못이라고 하면 잘못이고 마음속에 저희들끼리 복사골 수레마을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잠깐만요. 20년간 함구됐던 비밀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한다고요? 네. 진짜요?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이제 잠을 편하게 자기 위해서.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자고 싶다. 지금부터 그러면 기밀을 공개합니다. 친구들이 술을 먹해서 어느 날 술을 배웠어요. 술을 배워가지고 세상에. 술을 먹었는데 네네. 이제 시내로 나이트클럽을 가자 그랬어요. 저 일본에서 그때 당시에 아마 막버스 전이었는지 막차요 버스를 탔어요. 10시 반 버스를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저기 그 시간들을 아는 분들이 몇 시인지 알려주시는 걸 보니까 제가 대충 알겠어. 요분 같이 가셨죠? 예. 요분 같이 가셨죠? 예. 보이네 보여. 세상에. 어머님 요 그 식구들이 그렇게 나가서 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같이 갔어. 그럼 이분은 어머님은 혹시 어머님도 같이 가시죠? 그러면 어머님 근데 그렇게 놀러 가니까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즐거웠죠. 뭐가요? 아유 남자하고 디스코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지. 세상에요. 어머니 그럼 솔직하게 여기 좀 멤버들 중에 요거 약간 요렇게 춤추고 이런 데서 누가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누가 제일 잘하는지 말해줘요. 여기 엄마가 제일 잘해. 어머니 춤 한번 추죠. 춤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전국에 계신 아버님들, 이제는 우리 어머님들 반짝반짝 빛나는데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럼요. 그러면 가정이 더 잘하죠? 그럼요. 그동안 갈고 닦으신 솜씨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참으셨어요? 여자들도 이제 인정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나이트를 보내달라. 이렇게 끝나는가 싶더니 총각이시고 어머니 총각에 간바 아나? 종기가 통해. 이제 취미생활도 적당히 즐기면서 살림도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어디예요? 즐거웠던 시간이 지나고 일사는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 댁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아이고 날도 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들어가자마자 유난히 정돈되지 않은 집안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집에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혼자 사는 지가 20년 됐어요. 아이고, 20년이나. 네. 자제분들은 어떻게? 우리 큰아들은 인천 상국동 살다가 올해 8월 29날이 한갑인데 이암에 세상을 떴어요. 올 2월 달에. 뭐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혼자 살았는데 뭐 또 그렇게 되니까 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의지할 데가 없죠 뭐. 우리 큰아들이 착했어요 그랬는데. 할머님의 슬픔이 절로 느껴졌는데요. 그래도 내가 또 큰 사람이 돼서 우리 아들 딸 보는데 내 눈물 한 번 안 냈어 그랬는데 여러분들 오는데 이렇게 눈물 보여줘서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뭐 전기 갈아야 될 거 있거나 아니면은 뭐 높은 데 있어가지고 뭐 못한 거 있거나. 내가 밤에 속이 다 보면 불을 단단대로 켜놓고 자면 속이 좀 저거거든. 그러니까 왜 요런 담아 하나 불 조그만 건데. 그것만 하나. 조명등이 하나 또 있으면 좋네. 할머님의 마음을 환하게 해드리기 위한 일사들의 노력이 시작됐는데요. 집을 나서서 어디론가 급하게 향하는 일사가 있었으니 가슴이 많이 좀 아픕니다. 저희 부모님들과 지금 8순이 가까워지셨는데 많이 찾아뵙고 또 연락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마음속에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참을 달려 일사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시내의 한 상점이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할머니가 혼자 쓰시는데 등 같은 거. 터치를 하는 건 그럼 다른 걸 드려볼게요. 네, 이왕이면 터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거. 이거 쓰시면서 이제 어두운 거 싫어하시는데 이거 쓰시면서 밝은 마음으로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할머님의 댁에서는 정돈 작업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어때요? 참 좋아요. 티가 나요? 집안이 반짝반짝 환해졌습니다. 어머니. 바로 이때 반가운 선물이 도착했으니 어머니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른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포장부터 뜯습니다. 너무 예쁘다. 금세 밝아진 어머님의 얼굴. 살짝 한 번 만지고. 셋. 사용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고. 좋죠. 진짜 고마워요. 어때 예뻐요? 네, 아주 마음에 들어. 요 레이스 요 밑에 보석도 달렸다. 그러게. 깜짝 선물에 기뻐하는 할머님께 보너스 선물까지 선사하는 일사인데요. 어머니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갈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해줬는데 그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가 내년에 죽을 거라도 내가 후년에 죽을 거야. 어머님 오래오래 안녕하세요. 어머님 꼭 건강하세요. 잘 살고 나 한 번 더 찾아봐 줘요. 네. 그냥 떠나보내기 못내 아쉬웠는지 배웅까지 나오신 할머님. 일사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꼭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 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임직원과 일촌인 마을 어느덧 저녁 시간 일사와 일촌의 첫 만남을 기념하는 마을 잔치가 준비됐는데요. 저녁 메뉴는 직접 만든 손두부. 함께 만들어서 더욱 맛있겠죠. 드디어 뜨끈뜨끈한 손두부가 완성되고 또 피도 맑아지고 그리고
머리도 좋아. 그래요? 끝내줘. 그래, 어머니 머리 되게 좋으신가 봐요. 글쎄. 한쪽에선 삼겹살도 노릇노릇 익어가는데요. 맛있어. 아유, 이런 또 대접을 받으니 어떻게 나? 아유, 대접을 저희가 받는 거죠. 모든 푸짐한 저녁상에 마음도 절로 풍요로워지는 시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날은 더워도 아주 행복합니다 오늘은. 나 오늘 무릎 꿇은지 몰라. 아주 정겨웠고 아주 참 좋아. 아버님 봐도 비슷한 것 같죠? 앞으로 종종 좀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깊어가는 밤처럼 일사와 일촌의 우정도 깊어만 가고. 일사에게 안녕하세요. 복사코 수레마을 이장 지찬주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사일촌 관계를 한 가족처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활기차게 싱싱뉴스 시작합니다. 싱싱뉴스를 전해드릴 저는 복사코 수레마을 이장 지찬주입니다. 저는 전명희입니다. 저기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시원한 바람? 이 바람이요? 아니요. 그럼 무슨 바람? 나주에서 부는 바람이지요. 오붓하게 산책할 수 있는 숲길도 있다니 얼른 가봅시다. 바쁜 일상에 지친 여러분을 위한 2012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전남 나주에서 열립니다. 풀벌레 소리 가득한 숲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내가 재미있는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빨간 주머니에 금동전이 가득 들어있는 게 뭘까요? 고추 아니야, 고추. 딩동댕. 청정자연의 고추를 만날 수 있는 곳 2012 괴산 고추 축제. 좋은 고추 고르는 비법과 이열치열 매운맛의 고추 음식을 한꺼번에 만나보세요. 작은 고추가 맵다는데 정말 맵네. 아주 눈물이 쏙 빠졌어. 아이고, 우리 남편 큰일 났네. 눈물이 쏙 빠지게 재밌는 심심이 일요일이 더 남았는데 갈 수 있겠어? 가야지. 가자. 막바지 여름철. 물놀이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다도 좋고 싱싱한 해물도 많고 그래서 놀러 왔어요. 재밌고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아해요. 특히 동해안을 찾은 사람이라면 갓 잡아 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맛으로 꼽히는 것은 오징어다. 여름바다를 찾은 반갑고 귀한 손님 오징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물 좋은 오징어 하면 으뜸으로 꼽히는 곳은 바로 강원도 동해겠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마을 곳곳은 식당이 되고 잔치상이 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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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오징어가 생각나서 왔어요. 나는 회 잘 먹을 줄 모르는데 오징어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10,000원에 10마리.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는 오징어회. 아삭한 상추에 쫄깃한 오징어회 듬뿍 올려 초고추장을 뿌려 먹는 맛은 일품. 조금씩 먹는 게 성에 차지 않아 통째로 버무려 먹는 분도 계시니 오징어 맛 엄청 좋아요. 지금 요맘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징어는. 싱싱한 해산물을 만나려면 꼭 가봐야 한다는 동해의 화로회 센터. 이리저리 둘러봐도 단연 눈에 띄는 건 제철 만나 갈색 빛깔 뽐내는 오징어인데요. 그 힘도 가히 천하장사급입니다. 싱싱해.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래요. 아침에? 네. 그런데 이곳에 오징어 아닌 또 다른 명물이 있다고요? 차례차례 기다리잖아. 차례로. 여기가 차례예요. 저희가 1번, 2번, 3번. 많이 버셨어요, 오늘? 오늘 돈 와요. 3만 원. 가요. 어디 있나? 여기 공자 들었어요. 자, 해야 할거요.
(10만 원치면 10,000원) (5만 원치면 5,000원) 아, 10%? 고기 양대로. 이분들은 손님들이 사온 해산물을 즉석에서 회로 떠주는 분들인데요. 다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집에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으니까. 아, 또 달라요? 예, 그게? 벌써 칼질이 틀이야. 그거 잘라주시고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거야. 누가? 이 할머니가 네. 정말 어떤 때 제일 재밌어요? 돈 많이 벌 때. 손님들에게 회를 떠주고 나면 바구니에 남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징어의 숨겨진 별미 내장입니다. 이 내장이 시장 사람들에겐 특별한 식재료가 됩니다. 오징어 1리터는 어르신이 잘하는 분이 오셨네. 아, 2리탕이 뭐예요? 오징어 1리탕 내장탕인데 네. 먹을만 해요. 이것도 네, 시큼한 맛이 나오고 아주 상큼한 맛이 나온다고. 아는 사람들만 챙겨 먹는다는 오징어 내장. 그 맛은 먹어보지 않고는 상상도 할 수 없다는데요. 이걸로 소금에다 적어놨다가 사금을 문쳐서 먹었어. 문쳐서 먹으면 그것도 또 별미야. 이게 그리고 요것도 갈 짐장대 있잖아, 그지? 갈 짐장대가 들어가서 저걸 삶아 저물에다가 배추를 김치를 담그면 시원한 맛이 나온다고. 별미입니다. 시원한 맛 우러난 오징어 내장탕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있는 오징어 내장 숙회는 별미가 따로 없습니다. 또한 오징어 하면 싱싱한 맛을 그대로 살려주는 요리를 절대 빼놓을 수 없겠죠. 물회할 겁니다. 물회요? 예. 물회는 조그만 걸로 하는 게 맛있어요? 조그만 거로 하는 게 연하고 야들야들한 게 드시기에 편하고 좋습니다. 물회는 원래 뱃사람들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먹었다던 배 위의 패스트푸드인데요. 싱싱한 오징어 회에 가늘게 썬 채소, 칼칼하면서도 새콤달콤한 육수가 만나야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선한 생물을 통째로 쪄낸 전통 방식의 오징어 순대까지. 아니요, 좀 촬영. 기가 또 찹니다.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하다는데요. 오징어에는요,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이 다른 어류보다 약 3배 정도, 육류보다는 무려 30배 정도 더 많습니다. 또한 EPA와 DHA 등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액순환과 피로회복, 그리고 콜레스테롤 저하에도 도움이 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입니다. 주변 상인들도 푸짐한 오징어 밥상 앞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모양. 아,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이런 거는 동네에 와서만 맛볼 수가 있어요. 아주 맛있어. 오징어 맛 제대로 나는 거야. 진짜요?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어. 연하고 맛있어. 부드럽고 연하고 맛있는 거야. 오징어가 잡히는 여름부터 겨울까지 어부들의 하루는 조금 일찍 시작되는데요. 옛날 방식 그대로 수심 40m 바다 깊이 그물을 쳐놓고 오징어를 잡는다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물이 다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예. 그럼 고기가 안 잡힐 수가 없겠네요? 예. 뭐가 있어도 있죠. 우리가 흔히 아는 오징어잡이는 불을 환하게 켜고 오징어 떼를 찾아다니며 채낚기로 낚아올리는데요. 방법은 조금 달라도 제철 만난 오징어를 잡는 건 마찬가지. 요 새끼 맛있죠. 장게. 아, 자라서? 예. 9, 10월 달 나는 큰 거는 이제 건조하는데 많이 들어가고. 아. 회로는 요새 장게 회로 많이 나가요.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에 담백한 맛이 매력적인 오징어. 하지만 밤에 활동하는 성질 때문에 어부들 역시 밤을 꼬박 샌답니다.
하지만 그물 가득 잡힌 오징어를 보는 것만으로도 밤샘의 피로가 날아간다는 어부들. 요즘은 폭염으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예년보다는 덜 잡히지만 철이 되면 어김없이 바다를 찾아온답니다. 오징어 많이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 금징어라고 하잖아요. 금징어가 왜 금징어예요? 금값이라고. 그래도 찾는 이가 많아 잡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는 사람들. 멀리 동이 트면 어부들에게도 여유가 찾아오는데요. 밤새 잡아올린 오징어가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어부들의 입맛에도 안성맞춤. 어떠세요? 맛있어요? 오징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있죠. 말려가지고 애들도 주고 손주도 주고. 오징어 맛있어요? 이렇게 널어가지고 바닷바람이 잘 부는 곳에 널어놓고 날이 좋으면 3일, 날이 흐리면 7일을 말려야 하는데요. 마른 오징어도 생오징어 못지않게 영양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말린 오징어에는 쇠고기보다 3배나 높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른 오징어에 붙어있는 하얀 가루에는 타우린이 많기 때문에 털어내지 않고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오징어다 오징어. 오징어 피하는 오징어가 지금. 마을에 마른 오징어 음식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옛날에는 어린 시절에는 오징어가 주식이에요, 저희들이. 우리 어린 시절에는 오징어가 왜 주식이냐면은 이렇게 옛날 보리고기를 알란가 모르는 가 몰라도 이렇게는 먹고 살기가 바다에 고기밖에 없잖아요. 그럼 뭐 유일하게 그냥 우리가 간식을 먹을 건 오징어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보는 어머님들. 오징어 썰은 거 엮고 뭐 양념 엮고 이래가지고 버물버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꼬리 해놓으면 그거는 무슨 맛이죠. 오징어 밥 시켜거든요. 제사상에 마른 오징어를 올리기도 했다는 이곳 사람들. 그만큼 오징어와 각별했던 이분들은 마른 오징어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즐겨오셨는데요. 삭혀서 먹으면 맛이 살아나는 마른 오징어 밥식회입니다. 오징어 찜 만드는 거예요. 오징어 찜이요? 예. 오징어 마른 오징어 예, 마른 오징어 예. 꿀과 갖고 마른 오징어를 물에 불려 만드는 건데요. 촉촉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일품. 어디 차 타고 여행 갈 때 이 미역도 주고 원학도 씻고 가고 멀미 안 난다고 씻고 가고. 밥 반찬으로도 간식으로도 제격이라네요. 이번엔 오징어 먹물을 넣고 수제비를 만들 차례. 색깔이 새까면서 뭐 쓴맛이 날 거라 하는데 거의 쓴맛도 없고 오히려 고소한 맛이 나요. 먹물도 영양가가 뛰어납니다. 뜨거우니까 말랑말랑하네. 수제비가 채 익기도 전에 또 다른 한쪽에선 노릇노릇 앞뒤로 잘 익힌 마른 오징어를 맛봅니다. 나는 강냉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질기다. 나는 어떤가? 너무 맛있는데. 이거 만들 때 이거는 먹으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 옛날엔 돈이 없으니 팔고 요거 다리 하나씩만 떼먹었어. 다리가 없어도 옛날에 이거 몸뚱이만 팔아먹었어. 옛 추억이 무르익는 사이 수제비도 먹기 좋게 끓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식욕을 돋우는 수제비. 이제는 먹는 일만 남았는데요. 누구 하나 말도 없이 맛보기에 집중한 걸 보니 모두의 입맛 맞추는데 성공했나 봅니다. 담백하고 아주 고소하고 오징어 내금서 구수한 게 시원해서 맛있어. 배고플 때 배고플 시절 생각하니까 지금 옛날 생각이 나네 이거. 옛날에 오징어가 많이 나서 개도 돈을 막 입에다 물고 다녔대. 진짜요? 옛날에
진짜요? 맞아. 옛날 한 40년 전에는 개도 10,000원짜리 먹고 내가 다니네. 시집 오니까 그래다라고 걔가 뭐 어렸을 때도 많이 드셨어요? 네, 많이 먹었죠. 그때는 배고픈 시절이라 더 많이 먹었지. 매일 밤 바다를 환하게 수놓는 오징어 잡이배. 덕분에 여름철 바다가 선사한 풍요로운 선물을 오늘도 한가득 받습니다. 한 분은 사과 농부, 한 분은 마늘 농부. 조금 서툰 듯 훌륭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이분들은 모두 농부. 이 멋진 농부 음악단을 꾸린 주인공 박의용 씨입니다. 자꾸 욕심납니다. 빰빰빰 빠라빠빠빠빠 혀대 주세요. 매일매일 즐거움을 연주하는 박의용 원득희 부부의 행복 교향곡. 지금 시작합니다. 아직 새벽의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부지런한 농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귀농 후 자두 농사를 짓고 있는 박의용 씨 부부. 남편이 풀을 베는 사이 아내 득희 씨는 열매를 살펴봅니다. 사실 작년에 사과 농사를 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조그만 일에도 걱정이 앞서는 득희 씨인데요. 아이고 참. 하기야 비가 이래 많이 오고 저 이마에 감으니까 뭐 병을 안 할 수가 있나. 근데 이런 건 또 처음 봤다 그죠? 열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득희 씨. 알았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겨우 2번째 농사. 둘이 머리를 맞대봐도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병이 없었어요. 근데 금년에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오늘 한번 원인도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약 처방도 하고. 여기저기 문제 속출. 의용 씨 은근슬쩍 발뺌해 보는데. 이건 내 잘못 아니다. 이거 발견했으면 풀어야 되나? 너 못 봤더니 지금 봤지. 나무가 자라며 묶어놓았던 천이 박혀버린 것.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완전히 저 녹천이 나무 들어갔잖아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누구의 가오예요? 나무가 파신 거? 우리 두 사람의 가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따보세요. 여기 윙크병. 평생 농사는 지어본 적이 없던 이들 부부. 처음 귀농을 마음먹었을 땐 모든 게 좋을 것만 같았는데요. 우리 시골 가자. 시골에서 어떻게 산다. 아니다. 그 가면은 밭도 있고 집 그림 같은 집 지어가지고 좋다. 집 지어주고 그림 같은 집 지어준다고 그렇게 했어요. 앞에 잔디 쫙 집 지을 가망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한 300평 뭐 집 지을 가망 없어. 집 지을 작년에 집 지으려고 하다가 그 다 날려무서 그렇지. 집 지을 가면 그런. 남편은 언론인으로 아내는 학원 선생님으로 도시 생활을 훌륭히 해냈던 이들 부부. 하지만 늘 시골에 살고 싶었던 의용 씨. 퇴직 후 아내를 설득해 2011년 봄 드디어 귀농을 했습니다. 우리 울산서 귀농했는데 울산 가면 소매 팍팍 맥혀요. 근데 얘 얼마나 좋아. 얼마나 이런 거 이거는 완전히 환상이지 뭐. 울산 가면 얼마나 좋아. 맞아요? 응? 아 진짜 환상이죠. 꼭 비꼬는 것 같다. 네? 오전 내내 아웅다웅 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 농장 옆에 마련된 작은 창고에서 집에서 싸온 반찬으로 서둘러 식사 준비를 하는 득희 씨. 시장이 반찬이라고 소박한 상차림에도 밥맛이 꿀맛입니다. 뭐 먹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오복 중에 들어간다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래요. 참 보기 좋고 그런데 어떤데 미울 때는 막 이렇게 막 드시는 거 보면 또 미울 때도 있고. 많이 먹는다고. 이래 먹고 또 돌아서서 배고프다고. 맨날 그래가지고 맨날 얘한테 뭐라 그러고.
소를 한 마리 키우면 낫겠다. 센빼. 지금은 너무 잘 먹는다고 득희 씨에게 구박받는 의용 씨지만 도시에 살 때는 오히려 그 반대였는데요. 뭐 이렇게 야채를 안 좋아했어요. 과일이랑 뭐 3월4 먹는다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했는데 오고 나서 많이 변했어요. 지금 과자랑 뭐 이런 건 일절 안 드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이제 야채 위주로도 많이 바뀌고. 그날 오후 근처 복숭아 농장을 찾은 부부. 자두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배우러 온 건데요. 어서 오십시오. 야, 그런데 아이고 복숭아 좋네. 예? 복숭아 참 좋네요. 좋은데 뭐 돼지가 다 그냥 훑어가지고 뭐 수확할 게 뭐 거의 없습니다. 엄마 돼지가 훑었어요. 훑었다고? 예. 요 안에 여기 와서 한번 보지. 자세히 보니 이곳저곳 성한 나무가 없습니다. 놈이 여기 올라서고 그러니까 몇 마리가 그냥 물러버리니까 이게 나무가 그냥 통째로 찢어지고. 그래 이제 수확만 하면 되는 복숭아 밭이 쑥대밭이 됐는데요. 이렇게 한다니. 남의 일 같지 않은 의용 씨 부부. 쉽게 선택해가지고. 엄청 속상하잖아. 세상에. 밑에는 돼지가 져지고 위에는 또 새들이 지금 와가지고 다 쪼아가지고 일하지. 그래 나는 멧돼지가 뭐 밭에 내려온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이렇게 뭐 이거 전부 다 가지 뿌려놓고 저 과일을 저래 뭐 다 씹어놓는다 하는 거 저는 난 꿈에도 생각 못했지. 시골 인심 어디 가나요? 손님 대접으로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복숭아를 따오셨는데 맛있게 먹는 의용 씨 모습에 멧돼지 사건의 걱정도 사라진 모양. 돼지한테 상납하는 것보다 우리 박 감독님한테 한 개 드리는 게 돼지보다도 사람이 낫다. 맞습니다. 두 사람은 의용 씨 부부가 이곳 의성으로 귀농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그 사이가 조금 특별하답니다. 음악적으로는 사제관계고 그지 선생님이고 농사관계도 사제관계고. 어떻게요? 우리 선생님. 멘토. 평소 음악을 좋아하던 의용 씨. 작년 겨울 예술단을 결성했는데요. 그 단원들은 모두 의성에 살고 있는 토박이 농부들. 이것이 모여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그렇지. 앞에 수확되는 이래 거는 받고 나쁜 거 주고 그러니까 그게 환상적인 올림이지. 농사와 음악. 응? 그 네 가지 모든 거를 그냥 다 받고 또 받고 뭐. 예술단은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줬죠. 농사일을 마치고 부부가 찾은 곳은 공터에 덩그러니 세워진 웬 비닐하우스. 여기는 어디예요? 우리 집. 여기 집이에요? 준비 없이 왔던 터라 창고보다 더 창고 같은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우스에서 임시로 이렇게 좀 살고 있어. 새집 짓고 예쁘게 살 줄 알았는데 귀농 생활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원래 이 자리 집을 지어준다 그랬죠. 그 이제 농사도 망하고 그래서 한 2년 또 연기됐죠. 연기돼서 언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네. 집 지어준다고요? 네. 작년에 농사만 실패하지 않았어도 지금쯤 그럴듯한 집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 그때는 보니까 이거 깨끗하고 좋더라고. 그리고 뭐 임시로 거주하기도 좋고 야외 무대를 조그맣게 만들고 나무로 이렇게 집 지어가지고 음악하려고 그랬어. 그냥 뭐 소문 안 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 차도 마실 수 있고 휴식 공간을 만들려고 그랬지. 집 지어주겠다던 남편의 철석 같은 약속에 내려온 득희 씨는 지금 이 생활이 억울할 것도 같은데요. 처음에는 조금 좀 솔직히 좀 서운하고 막 짜증도 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기다리는 거죠 뭐. 고단한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집에서 쉴 줄 알았던 이들 부부가 외출에 나섰는데 어딘고 하니 바로 의성예술단 연습실. 모두 농부들이라 지금 같은 농번기 땐 몸이 고단할 텐데도 연습은 게을리하지 않는다는데요.
저런 겁니다. 이번 주말엔 공연까지 있어 더욱 열심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그다음에 그 외에는 개인 연습들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내일 연주 때문에 연주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는 거의 매일 했어요. 처음 결성됐을 땐 엉망진창 실력에 호흡도 맞지 않고 오합지졸이었는데 꾸준히 연습한 덕에 지금은 어디 내어놔도 손색 없는 예술단이 됐습니다. 홍일점 득희 씨도 연습 삼매경. 만약 예술단이 아니었다면 쉽지 않은 시골 생활을 득희 씨는 견디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막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집에 가면 주부들은 또 할 일이 있잖아요. 빨래랑 뭐 이렇게 그렇게 계속 간다면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한 1년이 됐지만 도시 생활 하다가 막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소를 시키죠. 하다 보면은 일하고 와서 피곤하지만 하고 나면 오히려 안 피곤하고. 자꾸 욕심납니다. 빰빰빰 빠라빠빠빠빠 혀 대주세요. 지금 엘도는 지금 혀를 다 대고 참 잘해. 의성예술단의 총감독은 의용 씨. 한땐 울산 오케스트라 단장까지 맡았던 실력 있는 음악가인데요. 연습할 때도 실전처럼 작은 실수도 용납 불가. 그래도 쉴 땐 농담 잘하는 착한 감독님이죠. 덕분에 늦은 연습에도 힘들 겨를이 없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을 이렇게 또 이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낮에 힘들었던 거 이제 스트레스 해소도 좀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밤에 와가지고 가면 또 내일 일하는데 활력소가 조금씩 되니까. 음악을 해가지고 단체하는 거는 처음 의성 성경은 처음입니다. 처음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 생각에는 이제 뿌리를 내렸다. 이제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렸다. 그럼 지금부터는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자라가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야 되고. 내일의 공연을 위해 또 한 번 박차를 가해봅니다. 단숨은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라 서로가 있어 행복한 하루입니다. 공연이 있는 날 아침 서둘러 무대 준비를 하는데요. 어제 늦게까지 연습했는데도 오늘따라 단원들 힘이 넘칩니다. 남자들이 악기를 나르는 사이 홍일점 득희 씨는 악보를 챙기고 그렇게 공연 준비가 척척. 아이고 기가 막히지 마. 이런 무대 같으면 뭐 굿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 이 전체가 무대지 전체가. 전체 그렇지 산 자체가. 관객들이 속속 모여드는데 오늘의 특별 손님은 단원들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연주 신경 써가지고 참 잘 해봅시다. 근데 너무 긴장들 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또 큰 행사를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들 하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해갖고 연습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화이팅! 등곡 타임에서 시작하는 순서 음악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에 울려 퍼지는 즐거운 음악에 관객들도 절로 들썩들썩 음악으로 한마음이 된 순간인데요. 밤잠 못 자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공연을 마친 남편에게 뽀뽀 세례까지
구경 온 아내들은 처음 본 남편의 멋진 모습에 반해버린 모양인데요. 잘했다고 집에 있을 때는 이거 몰라가 못 봤는데 오늘 나와보니까 잘하네요. 또 특히 여기 온 관광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기분 좋고 이렇게 땀 흘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언제든지 휴양림에서 우리 초청만 해주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건 그 길을 함께 걸어줄 든든한 서로가 있기 때문이겠죠. 좋은 점도 있고 또 외롭고 이런 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차츰차츰 익숙해지고 뭐 견디고 좀 안 되는 부분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게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림 같은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뭐 우리 내일 죽을 때까지 둘이서 아웅다웅 뭐 알콩달콩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 집에선 언제나 행복의 노래가 들릴 것만 같습니다. 물 마셨어요?